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런 얘기 우리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정말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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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와라. 알맹상점의 양매교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알맹상점의 대표라고 우리가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름이 재밌어요. 알맹상점. 어떤 것을 파는 곳인지, 어떤 이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맹상점은 국내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을 오픈한 곳이고요. 리필 스테이션? 네, 여기서 다양한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니다. 네, 리필한다. 우리가 다시 채워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에 리필한다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본인의 네. 용기를 들고 오셔서 필요한 만큼 그 용기에 채워가는 곳을 뜻합니다. 네. 또 공동대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고금숙 공동대표님이랑 네. 이주은 공동대표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알맹상점은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속에 필요한 것만 사가는 네. 그런 상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제로 웨이스트라는 표현을 요즘도 많이 쓰거든요. 네. 대표님이 직접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용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제로 없다, 웨이스트 쓰레기, 쓰레기가 없는 삶을 뜻하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쓰레기 없이 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가까운 삶을 한번 실천해보자는 그런 문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기는 사실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영향을 좀 받아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인스턴트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이 좀 많으셔서 네. 그런 식품들을 저는 되게 멀리하면서 좀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 라면을 끓여주실 때 스프 대신 식초랑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상한 라면을 만들어주시고 네. 하지만 저는 밖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네. 이제 컸었어요. 네. 그런 영향이 저한테 좀 많이 있었고.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재적인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라는 게 네. 있었고 미세먼지가 생기기 전에는 또 쓰레기 대란이라는 게 네.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럼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네. 되돌아봤더니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또 캐나다에서 직접적인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시다가 그렇게 뭔가 제로 웨이스트를 알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어떻게 캐나다에 가시게 되셨는지. 캐나다 한 달 살기 간 거는 정말 그냥 친구가 네. 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갔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였었거든요. 5살? 이랑 3살이었는데 사실 그때 미세먼지 너무 심했었고 그런 청정 지역에 아이들을 한 달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갔었는데요. 일단 캐나다 하면 공기가 좋다 이런 네, 이미지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네. 정말 한국이 미세먼지 너무너무 맞아요.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공기가 청정하고 좋은 것도 너무 좋았지만 어딜 가나 초록한 나무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어딜 가든지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초록이 조금 있지만 네. 그곳은 초록이 가득한 곳에 건물들이 조금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위로감이 저는 되게 크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구나. 네. 내가 이거를 캐나다에서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런 자연의 위대함을 정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갖게 되면서 내가 이 자연을 좀 지킬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 생소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도 네. 않았었고 심지어 저도 몰랐었어요. 그 단어를. 음. 근데 다녀온 뒤로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꺼내고 저도 알아보면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고 그 용어를 저도 쓰면서 뭐 블로그라든지 네. 유튜브, 인스타에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네. 한마디로 인플루언서로 음.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좀 쓰레기 없이 뭐 포장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상점을 만든다. 이거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 대표님이 생각해 내신 건가요? 상점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실천을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뭐 기업이, 뭐 제도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그런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 알맹 모임이라요. 거기가 아. 바로 알맹 모임이라고 망원동에서 망원시장 중점으로 캠페인 활동하는 자발적인 그냥 봉사 단체도 아니고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알게 돼서 네. 제가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사실 망원동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 온 네.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시장에서 캠페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제를 던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활동뿐만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해외에는 이런 리필 스테이션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이 너무 많은데 아하.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한 명이라도 좀 가치를 전달하고 생필품도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상점을 차리면 어떨까 하고 네. 이제 의견이 나오기 그 시작했고 모임에서 네. 이런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모임에서도 실제적으로 세제 소분이라는 건 하고 있었어요. 좀 작게 무인 세제 소분샵이라고 해서 네. 그 망원시장 한 켠에 빌려서 네.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제품을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 네. 해서 이제 10명 중에 3명이 손을 든 거죠. 그게 바로 저랑 고금숙님이랑 그 세 이주님이랑 분의 네, 이렇게 대표가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세제 소분이라는 게 네. 그럼 그릇을 갖고 가서 거기다가 뭘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맹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제는 한 20여 가지가 돼요. 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액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달라요. 뭐 친환경, 비건, 유기농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고가 그리고 이제 일반 라인에서 좀 저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뭐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런 가루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알맹상점 혹시 신부님 아니 뭐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기사는 봤지만 네. 가본 적은 없고 네. 또 저희 신부들은 사실 그런 생필품을 잘 안 사잖아요. 그쵸. 저희 공동생활을 네. 하니까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주는 거 그냥 네. 쓰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아까 이제 뭘 파냐고 제가 네. 녹화 전에 여쭤봤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제가 가정주부면 몰라도 그런데 칫솔 정도는 네. 대나무 칫솔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나무 네. 칫솔도 있고요. 뭐 고체 치약도 있고요. 샴푸 바라는 게 있어요. 샴푸 네, 바.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비누로 네, 된. 고체로 된 네,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디바에서 우리는 요즘 액체에 너무 익숙해져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고체로 된 비누들도 있고요. 액체보다는 고체가 좀 더 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학 용기가 물질도 없고. 네, 맞아요. 그렇구나. 화학 물질도 훨씬 덜하고 그렇죠. 용기가 필요 없죠. 네, 고체는.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뭐 이게 화학적인 성분도 훨씬 고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용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세제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저희가 차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차 소분도 하고 있는데 모든 건 다 1g 단위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 10g 주세요 하면 10g만 주시고 네, 네.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차 같은 거 담으시는데요. 그러면 10g 담으신 분도 있고 정말 1g 담은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러면- 대충 담고 이제 내가 몇 그램 됐는지 그 저울에다가 재면 되는 거죠? 네,
재고 뭐 테이프다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 그람수에 맞게끔 뭐 계산이 30원짜리도 되는 있고 100원짜리고 다 다르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오는 건 어떤 식으로 사오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한 200여 가지 물건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세 명의 공동대표가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준비를 할 때 세 명이 정말 사심을 담아서 본인이 이런 물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단 픽을 하면요. 네. 세 명이 논의를 합니다. 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이게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지 네. 이런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 생산자한테 연락을 드리는데요. 생산자한테 연락을 드릴 때 첫 번째 원칙은 일단 포장재가 없어요. 아, 근데 만약에 포장재 벗겨달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이 네. 했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6월에 오픈을 했지만 그 오픈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네. 용기 없이 납품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성가시고 사실 맞아요.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럼 네. 어떻게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실리콘 한꺼번에 담아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큰 벌크에다가 담겨서 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세미나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포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상자에 그냥 가득 담아서 그냥 종이 상자 같은 그렇죠. 데다가 네, 그런 데다가 음.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칫솔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칫솔모가 찌그러졌느냐 안 찌그러졌는지 요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저희 오시는 소비자분들은 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칫솔모는 물만 묻히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칫솔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받을 때 벌크로 받는데 비닐 포장 없이 상자에다 그냥 가득 다 네. 뜯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찌그러져도 그거는 네.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포장지를 안 쓰는 거니까 네. 소비자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사주신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종이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종이는 재활용도 잘 네.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것조차도 다 자원이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쓰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또 문제가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또 종이도 뭐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자. 종이부터 플라스틱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네. 최대한 네. 줄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눠 쓰고 덜어 쓰고 이런 것들 요즘에는 좀 거부감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저희도 사실 초반에 네. 그걸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그 컨셉 자체가 재사용이기 때문에 썼던 걸 다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실천가들은 괜찮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거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소비자분들이 없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기다렸던 분들이 너무 많이 네. 계셨고 본인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서 안에 건조를 시켜서 들고 오는 게 더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회수센터라고 하죠. 그거를 거주지마다 사실은 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회수센터까지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수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분리 배출함을 보면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없다는 거 뭐냐면 제품마다 버려진 쓰레기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보면 그냥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비닐은 비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선별장에 가서는 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골라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그걸 골라내는 거는 기계도 있긴 한데 플라스틱은 한정적이긴 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손으로 네.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별장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처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다 누락이 돼요. 네. 근데 작은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작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어야지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것들, 손바닥 크기만한 것들은 당연히 더 버려지겠죠. 네. 재활용이 잘 되더라도. 버려진다는 게 이제 일반 쓰레기로 그냥 다 그렇죠. 해서 매립되거나 네, 뭐 태워지거나 소각되거나 네. 뭐 열에너지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가게는 쓰레기를 줄이는 곳이니까 그런 선별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끔 작은 것들 한번 모아보자. 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재활용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잘 몰라서 그냥 버렸던 것들을 여기 공간에 왔을 때 짧게 교육하면서 좀 알려드리자.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 장소가 별로 없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었었고요. 모아서 무조건 모으는 거에 저희는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모아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쓰레기를 모으자라는 게 의미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모으는 게 병뚜껑. 그래서 이런 병뚜껑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PP나 PE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걷어들여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드는 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기업에 보내드리고 이제 종이팩이라고 해서 우유팩이나 멸균팩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하얀색이 이제 우유팩이라고 일반 팩이고 안에 은박지가 들은 게 멸균팩인데요. 얘네들은 또 사실 펼쳐서 씻어서 말려서 가지고 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생겨서 또 버려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오시면 화장지, 나무 대신 화장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네. 모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분리배출 하세요 해서 끝났지만 사실 분리배출해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모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네, 제품으로 제품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네. 탄생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고 표현을 그러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아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소비자분들도 알면 실천할 수 있는데 모르면 실천을 맞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본인들이 모아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던지 주민센터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아니까는 버리지 않고 저희한테 다시 모아서 물건을 만드는 곳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 씻고도 꼭 필요한 환경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네. 추천드리는 방법이 거절하기. 네. 거절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환경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텀블러 하나 딱 사야 바리바리. 되고 네. 장바구니 딱 들어야 되고 막 여기 장바구니에 뭐 빨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구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실천도 물론 좋지만 정말 진정한 환경 실천은 이런 걸 구비하지 않고 자원을 아끼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방법이 바로 거절하기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가게 되거나 어딜 가도 다 하나같이 물티슈를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도 플라스틱인 거 요즘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티슈도 플라스틱, 겉에 쌓여있는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플라스틱을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쓰는 거죠. 나의 위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 몇 초 만에 쓴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500년 동안 떠돌면서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티슈를 받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거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저는 일회용품 쓰지 않아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돌려드리면요.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되게 유난 떤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눈초리를 막 보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 네. 형성이 그래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줄이면서 상대방한테 거부감 들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절하기 거절하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언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의 알맹상점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편의점이 생겼을 때 되게 신기했었고 저기는 약간 낯설고 네.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생활에 들어온 것처럼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공간이 지금 되게 특별한 공간으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문화로 장착을 해서 편의점처럼 곳곳에 많아지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냥 동네 슈퍼처럼 네.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